주말 화제를 모으는 사건 사고 짚어봅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 새로 모셨고 임주혜 변호사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보신 것처럼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에 13%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성공적인 데뷔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네, 공모가가 주당 149달러였는데 시작과 동시에 170달러로 출발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장중 최고 177달러까지 솟았고요. 종가는 168.49달러, 즉 13%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외신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AI 투자 붐의 중심 기업에 대한 투자의 수요를 보여줬다. SK의 가치를 높이는 상장이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볼 때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800조 원인데 이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죠. 마이크론의 1조 1천억 원 달러를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상장 행사엔 보신 것처럼 최태원 회장이 직접 출동했는데요. 최 회장, 메모리를 넘어 AI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결국 SK하이닉스의 다음 승부처 AI라고 봐야겠죠. 네, 일단 최 회장의 벨 세리머니와 함께 모든 이런 일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내 투자 규모를 향후 확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 시설과 AI 데이터 센터도 현재 건설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건 미국에서도 굉장히 이거를 반긴다는 거죠. 하워드 러트릭 상무장관이 직접 미국 내 생산 기반 시설을 만들길 원한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최첨단 패키징 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5조 원이 넘거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건설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느 돈으로 건설을 하냐는 겁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미국이나 유럽의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에 조금 더 신뢰를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더욱더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 성과급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성과급 일부를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법안을 냈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이틀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이 사기업의 임금 지급 수단을 법으로 강제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만들어졌다고 해도요, 위헌 논란을 피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근로자의 임금은요, 통화로 지급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펜 만드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고 해서 월급 대신 펜으로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임금에 대해서는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대원칙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부분은 위헌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근로자 입장에서는 동의를 강요받는 상황, 그렇게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강요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고 사용 기한도 제한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이 문제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비판들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곧바로 이 해당 법안을 철회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법안 발의 소식이 들려오자 삼성 초기업 노조는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발의한 국회의원들 세비에 적용하길 바란다며 직격했습니다. 결국 졸속 입법으로 혼란만 가중시켰다 이런 비판은 피하기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물론 이 막대한 성과급에 대해서 성과급은 성과급이고 이 막대한 이익을 이 나라에도 나눌 수 있는 방법,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주주에게 환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 될 수 있겠지만요. 일단 이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할지를 놓고 너무나도 빠르게 이렇게 무분별하게 입법으로 만들어지다 보면 또 다른 소송전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만 가중되고 계속해서 논란만 일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차분하게 제대로 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원 세비의 일부나 지역화폐로 받아라 이런 또 과격한 주장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 씨 소식도 짚어봅니다. 박 씨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갑질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나온 박나래 씨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조사관님들 질문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고요. 사실대로 질문에 다 답했습니다. 일단 저의 불편한 사안들로 다시 한번 심력 깊어지는 점 사죄드립니다.
공방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들에게 할 말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법 약물 투약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만 더 해주십시오. 조심히 한 말씀 들어가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 씨와 전 매니저 측은 진술이 엇갈렸고 서로 맞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갑질이 인정됐다고 본 건데 이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직 어떤 혐의점이 확인됐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건 아닙니다. 네. 적어도 경찰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봤을 때 갑질의 정황 증거가 인정된다라는 1차적인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됐던 것이 이 유리컵을 얼굴을 향해 던졌다, 특수폭행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볼 수 있는 갑질이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경찰에서는 매니저들의 일관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봤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덧붙여서 결국 이 통화 내역이라던가 메시지, SNS 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역들을 경찰은 살펴봤을 거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고 그 전후의 대화 맥락을 보자면 이런 사건, 갑질과 관련된 부분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판단을 일단 1차적으로 내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박나래 씨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불법 시술을 받았다라는 의혹은 아직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은 혐의 입증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 일명 갑질 논란과 이제 특수 폭행 부분, 뭐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정보를 공시했다 같은 부분이고요. 아직 이 일명 주사 이모 논란은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건데 일단 참고인들이나 아니면 각종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마쳤고 네. 실제로 그런 약물들을 대리 처방 받았는지 무자격자로부터 도대체 어떤 시술을 받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가 봅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결론을 딱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만약 무자격자로부터 본인이 모르고 시술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자격자로부터 나에게 시술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면 그때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리 처방 같은 부분은 굉장히 중하게 다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면 이 부분도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주사 이모 논란에 샤이니 키와 유튜버 입짧은 해님까지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활동을 중단했었는데요. 최근 키 씨는 복귀를 했고요. 입짧은 해님 목격담도 알려지면서 이 박나래 씨의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이 논란이 불거지고 약 6개월 만에 활동을 재개한 상황인데요. 네. 샤이니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가능했냐면은 개인 활동이라기보다는 팀 활동입니다. 네. 키 개인이 아니라 샤이니 멤버로서 앨범을 내고 또 무대에 서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볼 때 범대중보다는 이 팬덤 기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짧은 햇님 같은 경우도 유튜버로 그동안 먹방 유튜버로 활동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경기 파주시에 애견 카페를 인수해서 운영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이 역시 미디어를 통한 공공연한 노출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거라 볼 수 있죠. 하지만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앞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사법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사과를 했고 어느 정도 자숙 시간을 거친 후에는 개별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박나래 씨는 검찰로 이 사안이 넘어갔다는 거죠. 게다가 또 기소 의견이기 때문에 입지가 더 좁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재판을 받은 후에도 실제로 무죄가 나왔을 경우에는 활동이 좀 더 빨라질 수 있지만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온다. 이 경우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날 때까지 활동이 더욱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아직까지도 불법 시술에 대해서는 판단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선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이 특수폭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수폭행 같은 경우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관련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박나래 씨가 직접 그 매니저를 향해서 던졌다라는 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 특히 이 진단서가 제출됐는데 진단서 내용에는 분명히 다쳤다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는데 그 다친 게 박나래 씨에 의해서 다친 거다. 이것까지 진단서에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경찰 조사에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들여받아 봤는지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검찰로 보낸 내용을 검찰이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 여부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무섭노 발언으로 정치권까지 들썩이게 하며 논쟁의 중심에 섰던 걸그룹 리센느가 선배 걸그룹 카라 노래죠. 프리티걸로 컴백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노노노노라는 가사가 삽입된 곡이라서 또 한 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무섭노. 저녁부터 맛있노. 네, 무섭노 발언을 했던 멤버 원희는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맛있노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컴백곡 가사도 그렇고 논란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이 논란 자체를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논란이 커졌는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리센 원희에 대한 대중적 반응은 따뜻한 편입니다. 네. 이건 너무 몰아가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대중들은 합리적으로 맥락을 봤다는 거죠. 방금 이 노노노노가 들어가는 노래를 이 시기에 발표하는 게 이거 역시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일각에서 주장할 수 있는데 정확한 맥락을 봐야 되는 거 이 노래는 2008년에 선배 걸그룹 카라가 발표한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즉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를 이 시점에 원래 준비했던 노래인데 발표했는데 노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이거 역시 무섭노가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 될 수 있다. 예. 대중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도성이 없는데 마치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처럼 누군가 공격을 한다면 그런 공격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게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원희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 여론이 형성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2년 전 발표했던 노래 러브어택이라고 있습니다. 예. 2년 전 발표한 노래가 그저께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즉 오히려 대중들은 이렇게 표적이 되고 있는 원희에 대해서 오히려 응원하는 차원으로 그들의 과거 발표된 음원을 더욱더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원희의 고향이자 리센을 홍보 대사로 위촉하기도 한 경남 거제시도 시장에 직접 나서 공식 입장을 냈는데요. 이 표현은 경남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구어적 표현이다라면서 정치적 의도를 담아 해석하고 과도한 비난을 하는 행위는 자제해달라라는 겁니다. 이 논란이 일단락이 될까요? 당연히 일단락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지역마다 고유의 이 어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끝자리를 노로 붙여서 발언한 이 발언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해당 지역에서는 구어체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여러 가지 학자를 통해서도 그리고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나도 무리하게 계속해서 이 논란을 키워가는 거는 옳지 않은 태도인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논란 때문에 이 원희 씨는 마음고생을 했겠지만 그룹은 또 큰 인기를 얻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논란을 일부러 만드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노무현 재단 이사인 조수진 변호사가 무섭노를 일배식 표현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해당 논란의 사태 이후 첫 사과 같은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좀 사과 같은 것들이 이어질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일단 사과가 나왔다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는 할 수 있고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라고 바로잡는 과정이 있으면은 앞선 논란, 매듭도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수진 변호사의 사과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예.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 처음 이걸 누가 문제 삼았냐를 놓고 봤을 때는 한 방송사 PD가 문제 삼았었죠. 네.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을 한 건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결자해지라고 하죠. 본인이 맨 처음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나의 발언 자체가 문제였다.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더 실수에 가깝다는 얘기가 나온다면 이 상황이 매듭지어질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결자해제 자세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 공전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여름 대표 과일 수박으로 통수박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먹는 게 인기라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죠. 수박을 얼려야 돼요. 자기 전인데 얼른 얼려놓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줄게요. 너무 예쁘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날별 좀 씌워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둘게요. 꽁꽁 얼었어. 좋았어. 우유를 넣고 하면은 빙수가 된다. 질감 바뀐 거 보이지? 초배트 됐어 지금. 오, 진짜 빙수가 됐어. 인간적으로 이거 만든 사람 상 주자.
네,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이 수박을 통째로 얼리는 게 레시피의 핵심 같습니다. 네, 그게 핵심인데 중요한 거, 그 핵심이 쉽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반으로 자른 다음에 안을 파내고 그대로 얼린 다음에 우유를 부어서 긁기만 하면은 수박 소르베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해외에서 먼저 주목을 받은 뒤에 국내에서도 많은 이들이 따라하고 있는데 하나의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요즘 이제 젊은 소비층이 단순히 돈을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값싸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프로슈머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수박 소르베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겁니다. 네, 앞서 인기를 끌었던 봄동 비빔밥, 마늘종 비빔밥에 이어서 제철 과일인 수박으로 만든 음식이 인기인 건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보다 제철 음식 더 잘 챙겨 먹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요, 직접 봄철에 봄동 비빔밥이랑 마늘종 비빔밥 만들어 먹어보고 스스로도 감탄하고 사진도 남겨놨거든요. 이것이 마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제철 음식, 그러니까 그 계절에 특히 맛있는 식재료로 만드는 음식이라던가 그 계절에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요즘의 제철 코어,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전 좀 긍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이런 문화로서 자리 잡다 보면 자연스럽게 소비도 진작할 수 있고 이 농산물 같은 부분도 인기를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철 음식도 이제는 소비보다는 참여가 핵심이 된 것 같은데 MZ세대가 왜 이런 문화에 좀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이렇게 특정 계절에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맛있게 해서 먹는다.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거는 어르신들이 많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20대, 30대에서 무려 각각 64.5%, 60.5%로 전 연령 중 가장 많이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맛있는 걸 먹는다는 걸 떠나서 최근 트렌드 건강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MZ세대들이 술자리를 줄이고 운동, 러닝 크루가 많이 된다고 하죠. 제철 음식을 챙겨 먹는 건 역시 건강을 챙긴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프로슈머, 내가 이걸 소비도 하지만 직접 생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내가 좋아하는 걸 직접 만들어 먹는다는 이런 문화 트렌드가 전반적으로 번지면서 MZ세대에서 제철 음식을 챙겨 먹자. 특히 이런 수박 소르베 같은 경우는 단순히 수박에 그치지 않고 멜론이나 다른 과일로 응용하는 것까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걸 영상물로 담아서 모두가 공유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화제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